크게 두 가지 주제로 나눠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첫 번째는 이제 이재명 지사님이 최종 결선 투표 없이 후보가 되셨는데 주목할 점은 3차 선거인단 투표 결과가 그동안 이재명 후보님이 계속 이기셨다가 이번에 이낙연 후보님이 굉장히 큰 격차로 또 이기셨어요. 3차 선거인단은 당원이 아닌 네. 저 일반 국민들이 참여한 그렇죠. 선거인단이죠. 예. 그래서 그 격차가 생각보다 굉장히 컸습니다. 60대 20 몇 퍼센트? 예, 50몇 대 30몇이니까 20% 정도 예. 차이가 났는데 이게 굉장히 큰 격차이기 때문에 양쪽 선거 캠프에서도 굉장히 크게 당황했을 거예요. 첫 번째는 이재명 후보 캠프 측에서는 생각보다 뒤지는 것도 격차가 컸기 때문에 뭔가 대책에 대한 부분에 대한 생각을 좀 하셔야 됐었던 것 같고 예. 이낙연 후보 측에서는 굉장히 크게 아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걸 종합을 해보니까 그 50% 이상이 누적 득표수가 50%가 이상이 되면 결선 투표 없이 바로 단독 선출이 되는데 그렇죠. 거의 턱걸이로 이재명 후보가 선출이 됐단 말이죠. 그렇기 예. 때문에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결과가 나온 여러 가지 요인이 이제 분석이 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아무래도 대장동 사건이 가장 주요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국민들께서 이 기득권 세력에 대한 부분에 대한 그 공분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었고 이게 이재명 지사가 직접적인 개입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당시에 성남시장으로 있었던 정치적인 피해가 갔다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 두 번째 주제는 이제 이낙연 후보 측에서 이의 제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근데 이 이의 제기에 대해서 약간 당의 분열로 이어지는 게 아니냐라는 걱정이 있었는데 예. 다행히 이낙연 후보 측에서 수용을 하면서 이제 일단락이 됐거든요. 근데 이 이의 제기에 대해서 시간을 좀 지나고 보니까 어느 정도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국민의힘에서도 경선이 있었는데 이번에 황교안 후보님께서 그걸 불복하는데 그게 뭐 불법 개입이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 부정선거다 이렇게 부정선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낙연 후보 측에서 얘기하는 건 그런 차원의 것은 아니고 이게 규정이 없는데 그 후보자 등주 사퇴하신 분들의 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를 카운팅할 것이냐 아니할 것인가에 따라서 결국 이제 무효 처리화돼서 예. 예, 이 결선에 못 갔다. 그렇죠. 그게 희석이 되기 때문에 무효 처리화가 됐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님이 50%를 넘었던 것이고 이게 명확한 규정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이의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었지 않나 싶고 결국 당무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정리를 했고 그거에 대해서 이낙연 후보가 깔끔하게 정리했기 때문에 경선 과정은 치열했지만 저희 민주당에서는 굉장히 잘 정리가 된 편이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 선거가 끝나면 그 후유증이 있을 거고 그거는 이제 국민의힘도 앞으로 마찬가지일 겁니다. 한쪽 이게 제3자가 봤을 때는 단편적으로 사건을 바라보겠지만 이게 몇 개월간 지속되어 있던 나름대로 정적인 싸움이었기 때문에 서로 상대 진영에 있는 대한 거부감은 당연히 있을 수 있고 그 분위기에 휩쓸리는 그런 여론조사는 당연히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민주당이 늘 그래왔던 것처럼 서로 원팀 정신으로 아마 잘 단결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많이 말을 아껴왔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경선 과정에 있기 때문에 같은 당 안에서의 싸움은 사실 모양새가 좋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이번에 국감에서도 자진해서 이제 출석을 하겠다. 지금 경기도지사직을 유지하면서 지사직으로서 국감장 정말 객관적이고 합리적이지 않는 증거만 가지고도 정치적인 공방이 왔다 갔다 하는 국감 현장에 예. 정치적인 이익보다 사실은 불리한 점이 훨씬 많을 텐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출석하겠다라는 거는 정면 돌파에 대한 의지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 조금 더 청취자분들도 좀 지켜봐 주시고 과연 이재명 지사가 이사번 사건에 대해서 얼마나 관여가 됐는지 관여가 안 돼 있는지를 좀 잘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 국민의힘이 이제 경선 레이스가 시작될 때만 해도 우리 윤석열 후보님이 거의 압도적인 1등이었잖아요. 그리고 정치권에서는 이 참신함을 이길 수 없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보여줬던 저희 정부와의 대적하는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거의 압도적이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1강 2 다 약 구도로 가는 게 그렇죠. 맞지 않나 이렇게 다들 예측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게 보니까 홍준표 후보님이 어떤 여론조사에서 오히려 앞지르기도 하고 그 외에 있는 후보님들이 굉장히 비약적인 그런 모습들을 봤을 때 윤 총장님이 가지고 있는 이런 참신성을 상쇄할 만한
그런 행보를 보여주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까지 쫓아왔다는 거고 지금 원희룡 지사님이 윤 총장님을 뭔가 옹호하는 듯한 포지션을 취하고 있단 말이죠.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는 이제 분석하시는 분들마다 다른데 저는 어떻게 보냐면 그 2강 체제잖아요. 지금 2강 체제인데 결국에는 3, 4위 분들은 강하게 지지받는 그 후보의 지지층을 흡수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좀 만만한 후보와 조금 편을 먹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예. 윤 총장님이 불안한 모습 보이니까 재빨리 원희룡 지사님이 그쪽에 딱 붙은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윤 총장님이 불안해서 이게 지지율이 좀 더 떨어지게 되면 이 떨어진 지지율을 내가 흡수하겠다라는 전략적인 의도고 대안이 될 수 있다. 대안이 되고 싶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유승민 의원은 반대로 이제 홍준표 의원 쪽으로 이렇게 이런 약간 전선이 만들어진 것처럼 2대2 보여지는데 이렇게 지금 그렇죠. 2대2 구도가 된 거죠. 거잖아요. 예.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구도도 사실은 오래 가지는 못하고 그때그때 그 후보자 본인의 정치적 이익에 따라서 구도가 계속 바뀔 수 있기 때문에 큰 의미는 이런 구도에서는 의미는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예, 있습니다. 정치에서 뭐 심상정 대표님이 사실 저희 제3지대에서 봤을 때는 가장 경쟁력이 높은 후보예요. 근데 저는 이 결과를 되게 이례적으로 본 것이 이정민 대표님도 전 대표님도 워낙 훌륭하신 분이긴 합니다만 현역이 아니시고 심상정 의원님에 비해서는 종합 그 무게감이 좀 다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근소한 격차로 이겼다는 것은 정의당 안에서도 내부적인 갈등이 있다. 그렇게밖에 해석할 수밖에 없고 잘 이렇게 갈등 관계가 조정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좋은 의제들을 많이 던지셔서 늘 해왔던 것처럼 좋은 캐스팅 보드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국회의원 수도 사실은 저희가 예를 들면 전라남도 광주에 비해서 한석이 좀 부족하고 인구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예. 기초의원 수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적은 편입니다. 그리고 이 원인으로서는 사실 누구도 부인하면 안 되는 사실이 이게 야당이든 과거서부터 대전 충청권에 있는 정치력이 사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미치지 못했다라는 걸 어느 정도 그 시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앞으로 이거는 우리 대전 충청권에 있는 정치인들의 해결해야 될 공동의 과제인가 싶고 지금 하나 예를 들면 대전 시장님이 재선 시장님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늘 이렇게 계속 바뀌셨거든요. 그러니까 예. 사업된 일관성도 없고 그런 부분이 조금 작용하지 않나 싶었고요. 그리고 기초의원 수는 이제 선거 관련된 법을 개정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지금 조정하는 건 어려운 상황이고 그 과정에서 이제 기초의원 수가 이제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정해져 있는데 이제 동구, 중구, 대덕구, 유성구의 그 인구의 유동성이 좀 많이 있습니다. 대전 안에서. 한 예로 제가 속해 있는 유성구는 인구가 35만 정도 되는데 서구보다 인구가 뭐 한 80% 정도 수준이고 면적은 거의 서구의 2배입니다. 유성구가. 근데도 서구는 그 구의원 수가 20명이고 저 유성구는 아직 12명에 지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 유성구에서는 이번에 한 명 정도 구의원을 좀 증원시켜달라고 시에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시에서는 지금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있는 과정인데 유성구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좀 잘 조정이 됐으면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초의회에 대한 시민들의 시각이 부정적인 것은 저희도 아마 일하기 전부터 그리고 지금도 많이 느끼고 있는 부분인데 근데 반대로 그 기초의회의 역할을 봤을 때 확실히 의회에 대한 기능이 아예 없으면 좋겠느냐에 대해서는 또 그거에 대해서는 또 아니신 것 같아요. 시민들이 문제 삼는 것은 그 지방의원이 필요 없어가 아니라 지방의원의 자질이라든지 윤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문제 삼는 것이거든요. 이거는 공천을 하는 각 정당에서 노력해야 될 부분이고 그리고 지방의원들한테 이렇게 욕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지방 행정이 사실은 좀 더 견제가 될 수 있겠고 더 많이 촉진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원래 정치권에서는 욕을 먹어야 또 나라 행정이 발전하지 않습니까? 아주 쓴 약으로 받아들이고 정치권에서는 개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